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FOMC를 이틀 앞두고 있는 월요일 첫 거래일 주식시장은 폭풍과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장 시작 때만 하더라도 특별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1% 가까이 하락하며 시작을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발휘해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특별히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지난주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급락했던 시장에 대한 약간의 반발 매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주와 비교해서 1% 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살짝 하락했는데 그에 대한 선제 반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주식시장이 오르기는 했지만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마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속으로 0.5%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며 연말이나 2023년 초 금리가 4%가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전망에 따라 강달러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1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110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금리 인상이 더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조만간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120에 근접하게 오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입니다. 우선 2020년 팬데믹이 발생하고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한대에 가깝게 살포할 수밖에 없었죠. 단 2년이란 기간 동안 기존에 있던 달러의 41%에 해당하는 양의 달러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양인데요. 아마 일반적인 국가였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양입니다. 하지만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미국이 발생시킨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들이 수입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달러 발행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 내 소비자 물가는 불과 1년 사이에 8%가 넘게 올랐죠. 그리고 연준은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 비정상적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상 속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위협도 달러 선호도를 높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는 전형적인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시중 현금 흐름이 감소할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선호되는 자산은 단연코 기축통화인 달러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 침체 국면이 달러의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글로벌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에너지 공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유럽 경제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미국에 기대려는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어우러지면서 현재 달러는 역사적 강세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8년 정도를 가진다고 얘기하는데요. 4년간의 강세 기간과 4년간의 약세 기간이 교대로 이루어지는데 원래는 2019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약세로 접어들었어야 하는 구간에서 팬데믹이 발생하며 기축통화의 선호심리 상승으로 인해 약세가 이어지질 못했고 이후 팬데믹의 후유증인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그대로 강세장에 진입해서 현재 초강세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현재 달러 강세 사이클은 2024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의 기록에 육박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인하 타이밍도 일반적으로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를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실제로 달러가 약해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24년 8월 정도에서 이번 달러 강세장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달러의 초강세는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결국 구매력의 상실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어떤 것도 화폐의 증발하는 구매력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달러의 강세란 것도 결국 상대적인 것입니다. 달러 강세 시기에 위험 자산 대비 더 강할 뿐이고 다른 국가의 통화에 비해서 약간 더 강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약세 시기가 오고 결국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가치 증발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현재 상당수 주식들의 주가가 2020년이나 2021년 당시의 주가와 비슷한데요. 그래도 달러가 올라서 손해는 아니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달러로 표시된 숫자에 속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숫자가 돈이 아니라 구매력이 돈이라고. 구매력이라는 에너지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예로
테슬라의 주가는 2021년 1월 당시의 주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거의 2년간 제자리 걸음만 한 걸까요? 아닙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2년 전과 같은 이유는 테슬라의 가치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달러 표시 자산인 테슬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구매력은 증가했습니다. 2021년 1월 당시 환율은 1,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1,400원이죠. 이 당시와 비교해서 달러 표시 가격은 같을지 몰라도 원화 환전 가격은 거의 30% 증가했습니다. 테슬라를 팔아 콜라를 100개 사 먹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콜라를 130개 사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콜라 가격도 올랐을 테니 120개 정도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실제 테슬라의 구매력은 20에서 30% 증가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업 가치가 2021년 1월 당시보다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업 가치가 증가하니 기업의 소유권인 주식의 구매력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모든 자산을 구매력, 교환력이라는 힘과 에너지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눈에 표시된 숫자는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한 허상입니다. 짐바브웨에서는 1조 달러로 계란 3개밖에 못 사 먹습니다.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렸듯 모든 자산은 강세의 시기가 있고 약세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를 위시한 통화 자산의 강세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의 약세 시기입니다. 그런데 애플, 테슬라 같은 초우량 기업의 구매력은 통화군 강세 시기, 위험 자산 약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달러를 제외하고는 증가했습니다. 오직 초강세를 달리고 있는 달러에 비해서만 약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때가 되어 달러에 불타오르던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오면 반대로 위험 자산의 매서운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오면 주식의 약세 시기인 지금의 가치도 이렇게 탄탄한데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과열되었을 때 불나방처럼 달려들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통화 가격이 과열되었을 때도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다들 주식 팔고 도망가야 된다고 하죠. 그게 바로 주식이 최고 거품일 때 달려드는 것처럼 통화가 최고 거품일 때 달려드는 겁니다.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점에서 고점으로 전환되는 타이밍만 정확히 노리면서 샀다 팔았다 할 자신이 없다면 현재 자산의 가격이 미래 가치보다 낮은 기간에는 그냥 돈이 생기면 계속 사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시간에 맡겨두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비이성적인 판단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킨다면 투자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